자, 이제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뭐로 들어갈 거냐면요. 생태계 뭐로 들어갈 거예요? 구성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요. 여기 돼 있잖아요. 시스템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생태계라는 공간과 그 속에 누구를 두고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자, 일정 지역 내에 우리는 누구를 볼 수가 있냐면 사실은 다양한 환경을 볼 수 있어요. 강동구라는 공간에서도 누굴 볼 수 있습니까, 얘들아? 산도 있고요. 자, 강동구는 어떤 공간이에요, 얘들아? 이렇게 물도 흘러가죠. 그치? 강물도 있고. 자, 언젠가 뭐 하구도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조금 우리 동네는 뭐 나무가 많은 산도 있지만 풀이 많은 곳도 있고 사실은 그냥 뭐 나무나 풀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됐을까요? 너네도 알다시피 산 속에 살고 있는 생물과 물 속에 살고 있는 생물 자체가 뭐예요? 달라요. 되게 산의 깊은 곳에는 무엇이 살아요, 얘들아? 약간은 무엇한 얘들아 대형 포유류 이런 애들이 좀 있죠. 그래서 뭐 돼지 이런 애들이 있죠. 그렇지? 그래서 뭐 멧돼지 이런 애들이 있죠. 자, 가끔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로 내려오기도 하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면 특유의 그 물에 적응해서 살고 있는 다양한 누구요, 얘들아? 개체의 특징을 가지고 이런 애들이 살고 있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딱히 풀이 없어. 이런데 우리가 집을 짓고 누가 살아요, 얘들아?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 맞아요, 틀려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풀이 많은 곳에 누구요, 얘들아? 토끼 이렇게 있다고 볼까요? 그렇지? 그래서 토끼 이런 애들이 풀이 많은 곳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자, 문제는 이렇게 각각 혼자서 알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인 생명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개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개체. 그치? 자, 그리고 사람도 개체죠. 그치? 나무도 개체예요. 심지어 풀도 개체고요. 그런데 이 개체들을 가만히 보면 비슷하게 생긴 개체들끼리 모여서 사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 지들끼리 좀 빼져 다니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토끼도 마찬가지고요.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 보아하니 누가 있어요, 얘들아? 무슨 군이라고 얘기해서 개체군이라고 얘기를 해서 무슨 개체의 모임이야? 같은 누구요, 얘들아? 개체의 누굴 말합니까?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개체군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개체군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종류죠. 그치? 사실 무섭긴 하지만요. 돼지라는 존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토끼도 필요해요. 다들 생물의 다양성을 지구상에서 구성하면서 각각의 무슨 군 얘들아? 개체군 내에서 살고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요. 자, 어떤 개체군이 필요해요? 같은 개체군만 필요하진 않아요. 그쵸? 물고기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돼지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각각 다른 누구야, 얘들아? 개체군의 모임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군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른 무슨 군의 얘들아? 개체군의 누구요, 얘들아? 모임. 요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군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린 누굴 볼 수 있을까요, 얘들아? 생태계의 구성 중에서 생태계라는 모습이 어떤 체계를 이루고 그들 사이에서 생명들이 존재하는가를 봤어요. 자, 두 번째, 우리 이제 생태계 무슨 요소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생태계 구성 요소로 들어갑니다. 자, 생태계 구성 요소로 들어가면 우리가 누구를 볼 수가 있냐면, 자, 사실 지구상의 이제 생태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제일 먼저는 지구에 존재하는 땅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거거든요. 지구가 맨 처음에 어떻게 탄생했어요? 아유, 태양 없이 어떻게 탄생해요? 근원은 빛이죠. 자, 빛이 지구를 비출 때 제일 먼저 빛과 동시에 선물해 준 게 누굽니까, 얘들아? 온도예요. 그리고 지구라는 생명체가 중력의 시스템으로 몰려들 때 누구도 같이 끌어들였죠, 얘들아? 공기도 같이 끌어들였고요. 자, 빛에 따른 온도 변화에 따라 공기 내부에 있는 누가요, 얘들아? 수증기가 물이라는 존재를 형성합니다. 이들의 여러 가지 기상현상에 의해서 암석들이 부서지면서 여기 보셔야죠. 자, 토양을 만든 거 맞아요, 틀려요? 토양을 만들어냅니다. 자, 얘네들 중 세포로 되어 있는 애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쵸? 내가 학생들한테 생물이 뭐냐?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애들이 살아있는 거래. 그럼 살아있는 게 뭐냐? 했더니 뭐래? 숨 쉬는 거다. 그러냐? 그럼 물은 생물이냐 아니냐? 뭐라 그랬어?
생물이래. 왜? SBS 캠페인 물은 살아있다라고 해서 근데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자, 우리요 지구상의 생물과 무생물의 구분 기준이 누구예요, 얘들아? 세포예요. 세포로 되어 있으면 생물인 거고 세포가 아니면 생물이 아닌 거야. 그래서 바이러스가 논란인 거야. 바이러스는 그러면 생물이 아니야. 걔 세포가 아니거든. 그래서 사실은 생물과 무생물의 무엇이다? 중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바이러스는. 자, 우리 무엇이에요, 얘들아? 얘네들은 세포로 되어 있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무슨 요소라고 얘기합니까?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비생물적 누구래요, 얘들아? 요소예요. 됐나요? 세포로 되어 있는 애들은 없거든요. 근데 생태계에 쟤네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들이 서로의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누구를 만들어내요, 얘들아? 세포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세포로 되어 있는 아이 중에서 제일 먼저 무엇합니까? 조금은 심플하고 스스로 혼자 양분을 합성해서 살아날 수 있는 무슨 자라는 애를 만들어요? 생산자를 만듭니다. 자, 우리가 생산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얘는요, 양분을 스스로 합성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변에 먹을 게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영양분과 유기물과 상관이 없이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얘들아? 독립영양생물이라고 불러요. 무슨 영양생물, 얘들아? 독립영양생물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이 생산자라는 애들이 끊임없이 지구에 탄생하죠. 우리는 이들 생산자를 내 먹이의 매개체로 생각하는 누가 탄생하죠, 얘들아? 소비자라는 애가 탄생을 해야 하네요. 소비자라는 애가 탄생을 하죠. 맞나요? 그치? 근데 여러분들 소비자를 생각해보면 제일 먼저 풀을 뜯어먹는 첫 번째 무엇합니까, 얘들아? 동물군. 얘네들 우리가 뭐라고 하죠? 초식동물.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초식동물을 먹는 애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육식동물. 아, 그래? 그럼 소비자라고 다 소비자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먹는 애들이 있어, 없어, 얘들아? 있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로 가겠지만 어쨌든 양분 없으면 얘네들은 다 죽어버려. 양분에 종속됐어. 사실 우린 나약한 존재야. 무슨 영양생물이야, 얘들아? 종속 누구야, 얘들아? 영양 누가 됩니까, 얘들아?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됐을까요? 그치? 그래서 요걸 우리가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정 생명을 다하고 나서 무엇했어요? 사망을 했어요. 자, 얘네들이요 제대로 썩어주지 않으면, 제 타이밍에 썩어주지 않으면 지구는 무엇해요, 얘들아? 시신 덩어리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빠르게 해결해주는 누구라는 애가, 얘들아? 분해자라는 존재가 탄생을 해야 하네요. 해요. 자, 분해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자, 세균? 아우 정말 선생님 너무 싫어합니다. 하지만 세균이 없이는 지구는 깨끗해질 수 없어요. 세균 반드시 필요하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곰팡이. 얘네들도 누구예요, 얘들아? 분해자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얘들아? 버섯.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그래서 죽은 나무 곁에서 성장하는 게 누구예요, 얘들아? 버섯이에요. 됐나요? 이들은 생태 시스템 내에 살아있는 존재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생물적 요소라고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이들은 생물적 요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자, 이들을 탄생시킨 게 누구예요, 얘들아? 이들을 탄생시킨 게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없이는 얘네들은 탄생할 수 없어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얘들아? 지구에 물이 탄생했고요. 그 물이 어느 지역 내에 고여 있었죠. 고인 물은 뭐한다, 얘들아? 썩는다. 그쵸? 사실 썩었다는 세균이 발생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게 생명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유전 정보의 근원은 다 똑같았죠. 얘네들이 얘네들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과정을 뭐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작용이라고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산자가요, 지구상에 우리가 되게 많이 심은 생산자가 되게 많아졌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얘들아? 아유, 공기가 달라져요. 맞죠? 그 다음에 온도도 달라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토양도 달라져요. 즉 무엇입니까? 빛을 바꿀 수는 없지만 생산자가 많아짐으로써 비생물적 요소도 바뀌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얘들아? 반작용이라고 얘기해요. 네. 어떤 반의 학생이 너무 부정적이어서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너무 황당했었어요. 그렇게 부정적이 쉽지 않은데 반작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작용과 무슨 작용이라고 얘기해요? 반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또 사실 이들의 관계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그 뭐 또 서로 주고받는 영양의 관계가 있는데요. 생산자가 줄어들면 우리는 이제 공기가 안 좋아진과 동시에 배고파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이들 사이에도 서로 간의 영향을 주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서로 간의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얘들아?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졸리면 서 있으세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됐나요? 그래서 예제가 나와요. 자, 분해자의 활동으로 토양이 비옥해졌다. 요건 누구예요, 얘들아? 반작용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구별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로 충분히 해결되게끔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비생물적 요소와 생물적 요소가 이렇게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상호작용, 작용, 반작용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됐을까요? 그치? 자,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생태계에 대해서 뭘 들어갈 거냐? 사실은요, 빛에 따라서 생물의 모습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져요. 우리 지구에도 빛이 좀 많이 들어오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이 있죠, 얘들아? 적게 들어오는 곳이 있죠. 여기에 따라 생물의 모습이 달라지고요. 온도에 따라, 공기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걸 봤으면 요건 아주 그 간단한 내용이고요. 각각에 따라 생물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는 이제 볼 거예요. 됐습니까? 그치? 필요한 독립영양생물, 종속영양생물 이런 용어들도 지금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말 그대로 생태계 구성 요소와 누구야, 얘들아? 환경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요. 자, 환경에 따라 생물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냐? 환경과 누구요, 얘들아? 생물로 들어갑니다. 자, 대다수 이제 제목이 생물과 환경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경에 따라 생물의 모습이 먼저 형성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들어갈 건데요. 첫 번째 요소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얘들아? 빛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누구요, 얘들아? 빛에 대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요, 빛은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돼요. 자, 선생님이 최근에 느낀 빛은 무엇이냐? 니네 이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복합적으로 좀 잘 원활하게 나오죠. 선생님 나이쯤 되면 이제 무엇합니까, 얘들아? 수면 호르몬이 이제 점점 갱년기가 와가지고요. 여러분들 뭐예요? 청소년기예요? 여기 유아기 혹시 있는 거 아니에요? 유아기? 자,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갱년기가 와가지고 이제 수면 호르몬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시험 기간 앞두고는 사실 집 밖에 안 나가. 내 집 밖에도 안 나가니까 우리 아들 친구 엄마한테 전화도 네가 연예인이냐? 작품 활동할 두고 집 밖으로 안 나오게 막 이러더라고. 근데 선생님이 이제 자료 만드느라고 집 밖에 못 나가. 나름대로 런닝머신도 집에서 운동도 합니다. 그런데 밤에 잠이 안 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빛을 받는 누구요, 얘들아? 세기와 양에 따라서 이 수면 호르몬이 다르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나이에는 그게 급격하게 줄어들지만 빛이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가끔은 무엇해요? 잠을 자려고 이렇게 밖에 햇빛이 쨍 한 데 나가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서 있어. 약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밤에 자려면서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요, 이 빛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건 빛의 누굽니까, 얘들아? 세기. 그 다음에 빛의 누구예요, 얘들아? 파장. 그 다음에 무슨 시간이에요, 얘들아? 빛을 받는 일조 시간. 아유, 나는 사실 이 빛 파트의 내용을 되게 좋아해. 학교 다닐 때도 이거 들을 때 너무 재밌었어. 우리 생명과학 선생님이 저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다 일장일단이 있는 내용들인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누구야, 얘들아? 빛의 누구와, 얘들아? 세기와 세기에 따라 생물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느냐? 야, 센 빛, 약한 빛. 왠지 날이 흐려서 맨날 구름이 껴있어. 누가 잘 못 자랄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식물이야. 그럴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우리 그냥 막 먹잖아. 근데 식물은 빛을 받아야 광합성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그래서 빛의 세기가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에요, 얘들아? 광합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광합성 하는 조직이 어디에 있어요? 나뭇잎에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을 통틀어서 나뭇잎의 구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나뭇잎의 가장 표면에 있는 내부를 보호하는 세포 무슨 조직, 얘들아? 표피 조직. 안 따라하냐? 무슨 조직, 얘들아? 표피 조직. 그렇죠? 그런데 식물은 동물과 달리 앞면과 뒷면에 각각 따로
따로 표피 조직, 그러니까 표피 조직을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나뭇잎이 초록색이니까 표피 조직에 엽록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나뭇잎에 보면 이렇게 손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부분을 잎자루라고 해요. 여러분들 빗자루 알죠? 손 잡을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잎자루라고 해요. 걔를 딱 부러뜨려서 싹 벗겨보면 투명한 껍데기가 벗겨집니다. 표피 조직에는 엽록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나뭇잎 전체에 다 엽록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표피 조직 밑에 신나게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세포들이 몰려 있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울타리 조직이라고 얘기하죠. 무슨 조직, 얘들아? 울타리 조직. 그쵸? 이걸 뭘 집에 가서 그리고 외우고 있어. 지금 머릿속에 넣고 가면 되지.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넓은 면에 거쳐서 풀어져 있는 세포, 요걸 우리가 무슨 세포? 해면 세포. 무슨 조직, 얘들아? 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개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엽록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신나게 엽록소를 해서 광합성을 해서 얘네들이 광합성을 많이 하면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뭐 하는 것처럼 살찌는 것처럼 얘네들도 이 조직이 발달을 하게 되어 있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 자, 선생님, 빛의 세기가 이거 고덕동에 있는 뭐 강동구에 있는 방이동에 있는 식물이 빛을 받으면 다 똑같은 빛을 받는 거지. 뭐 누구는 센 빛을 받고 누구는 약한 빛을 받겠어? 다 똑같은 빛 맞죠? 그런데 한 그루 안에도 나무 한 그루 안에도 무엇합니까, 얘들아? 햇빛을 위쪽은 다이렉트로 받아요. 그런데 이 아래쪽에 있는 나뭇잎들은 무엇하게 되죠, 얘들아? 그늘이 생기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똑같은 태양 아래 무엇이 져서? 그늘이 져서. 강한 빛이야, 약한 빛이야, 얘들아? 약한 빛을 받게 되는 거야. 됐을까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무엇이에요, 얘들아? 강한 빛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빛이 있을 때? 약한 빛이 있을 때 이들 약한 빛에 살고 있는 식물. 아, 이게 사람의 심리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여기 첫째 있나요? 첫째들은 못 느껴봤을 텐데. 둘째 혹은 막내 몇몇째 느껴봤? 둘째예요? 둘째 티가 별로 안 나네요. 사랑을 많이 받았나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둘째이자 막내인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버려진 둘째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 호적에 내 이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버려졌는데 이제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 왜? 공부를 했더니 온 식구가 내 비율을 맞춰줘, 안 맞춰줘? 맞춰줘. 선생님 오빠랑 싸우면 진짜 박빙이거든요. 우리 집은 싸우다가 피아노 의자가 날아가는 집이에요. 그래서 피아노 의자가 이렇게 두 동강이 나 그런 집입니다. 뭐 어떤 가구도 문짝이 제대로 붙어있질 않아요. 싸울 때 이걸 다 도구로 뽑아서 써가지고. 근데 중학교 1학년 들어와서 어떻게 하다가 성적이 후구구 올라갔어. 공부를 잘하고 시작했더니 우리 식구들이 비율을 맞춰줘. 우리 집은 우리 오빠가 왕이었거든. 근데 집에서 내가 공부를 하다가 오빠가 TV를 보는데 시끄러워 그랬어. 그때 오빠가 끄는 거야. 이 공부 너무 잘하거든. 맞춰줘야 돼. 이 비율을 안 맞춰줬다면 엄마한테 뭐가 날라올지 몰라. 시끄러워 끄는 거야. 선생님. 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걸 잘하니까 관심을 받는구나. 관심을 더 받고 싶었지. 성적이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진짜 나중에는 중학생이 잠을 안 자고 온 거야. 그래서 사실 도둑을 잡았잖아. 새벽에 도둑이 든 거야. 그래서 막 식구들을 깨우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실 선생님은 이 부분에서 그걸 되게 많이 느껴. 그래서 막 선생님도 막 그렇게 하다가 공부를 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막 이럴 건데 약한 빛에 사는 식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볼 수 있습니까, 얘들아? 빛을 받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해요. 그러니 울타리 조직을 두껍게 만들까요? 넓게 만들까요? 그렇죠. 우리가 빛을 받으려면 잎이 넓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요 잎을 넓게 키웁니다. 이렇게. 그래서 넓혀놔요. 대신 울타리 조직을 옆으로 쫙 빛을 받으려고 펼쳐놨기 때문에 두껍지 못해요. 얇아요. 여러분들 분명 그런 깻잎 먹어본 적 있을 거야. 종이처럼 찢어지는 깻잎. 그쵸? 잘 보세요. 얇고 무엇해요? 넓어요. 대신. 그런데 강한 빛에 있는 애들은요 굳이 자기가 빛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쵸? 그래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렇게 나뭇잎이 뭐예요, 얘들아? 작아요. 대신 무엇합니까, 얘들아? 무엇해요, 얘들아? 두꺼워요. 됐나요? 그쵸? 자, 요렇게 해서 강한 빛과 약한 빛에서 나뭇잎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울타리 조직을 두껍게 발달시키죠. 그래서 무엇하고, 얘들아? 두껍고 무엇합니까, 얘들아? 좁아요. 됐나요? 얘는 무엇하고요, 얘들아? 얇고 그 다음에 무엇해요, 얘들아? 넓다. 이렇게 됩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막 선생님 성적이 막 올라가니까 선생님 이제 뭐 괜히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가창 시험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음악책을 꺼내서 노래를 했어요. 저 구름을 하니까 갑자기 선생님 오빠가 옆방에 있다가 오더니 뭐 하는 거야? 이거 미쳤나 봐 이러는 거야. 나 내일 가창 시험 나 열심히 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빠가 옆에서 돌림 노래로 따라하더라고요. 음정을 맞춰주면서 선생님 엄마는 분명히 미친 줄 알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깜짝 놀라서 그래서 이제 관심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식물도 이러더라 라는 거예요. 됐죠? 자, 빛의 세기에 따라 저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우리가 누굴 볼 수가 있어요 얘들아? 빛의 누구와 얘들아? 빛의 누구와 얘들아? 파장과 그 다음에 누구로 들어갈 거야 얘들아? 생물로 들어갑니다. 빛의 파장과 누구로 들어가? 생물. 사실 1학기 때 우리가 빅뱅 우주론을 배웠잖아. 네, 빅뱅 우주론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을 거고요. 내부에 누가 뭘 했네, 허블 뭐 이런 거 다 까먹어두네. 누구 꼭 기억해야 돼? 우리 고1 올라와서 파장 꼭 기억해야 돼. 이제 고3 때까지 파장 같은 게요 얘들아 국어 지문에도 막 나와요.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빛의 파장. 빛이라는 건요 무엇입니까 얘들아? 그렇죠. 파동 형태의 에너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얘네들이 오게 되는데요. 자, 요러한 파장의 빛이 있고요. 요렇게 된 파장의 빛이 있어요. 여러분들 에너지를 보면 기억의 에너지가 많아 보여요? 니은이 에너지가 많아 보여요? 기억이 에너지가 많아 보이죠. 니은은 에너지가 뭐해 보여요? 적어 보여요. 그쵸? 자, 같은 공간에 얘가 훨씬 더 많이 진동을 했죠. 그런데 저런 식으로 에너지가 많은 것 같아, 적은 것 같아, 저런 거 싫고요. 나는요, 정확하게 측정해서 수치로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세운 게 누구야? 파장이야. 파동의 꼭대기를 우리 뭐라 그래요, 얘들아? 산 꼭대기 뭐라 그래요? 뭐라고요? 산 꼭대기 뭐라 그래요? 정상, 그놈이 정상밖에 몰라. 어휘력이 이렇게 달려서 언어형 시험 어떻게 봐요? 산꼭대기 산마루라고 하지 않나요? 그쵸? 이러한 우리 순수한 언어들을 잘 몰라 애들이 타락해가지고. 자, 산꼭대기 누구예요 얘들아? 산마루라고 하는 것처럼 파동의 꼭대기를 뭐라고 해요 얘들아? 마루라고 합니다.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 파동의 에너지가 이동하는 장소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죠? 파장. 이제 좀 많은 것들을 장기 지식으로 머릿속에 쌓아놔야 돼요. 이게 누구죠 얘들아? 파장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파장이 얘는 뭐예요? 짧아요. 그치? 얘는 뭐예요 얘들아? 길어요. 그쵸? 그러면 파장에 따라 빛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냐? 파장에 따라 색깔이 달라 보여요. 그래서 빛의 세기도 의미가 있지만 색깔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의 파장 짧아요. 무슨 색으로 보여요 얘들아? 에너지가 많아? 푸른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푸른색 별이 붉은색 별보다 무엇해요? 훨씬 젊고 에너지가 많은 별이에요. 온도가 높은 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얘가 무슨 색으로 보여요 얘들아? 붉은색으로.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돼. 이건 진짜로. 중학교 1학년 때도 사실 우출은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고요. 이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에너지와 파장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많고 뭐하다? 푸른색 빛이 난다라는 거야. 그런데 역시나 우리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빛을 받으면 다 똑같이 받지 뭐 얘는 많이 받고 나는 적게 받아? 아니잖아. 파장이 문제되는 건 어느 곳이에요 얘들아? 바닷속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가 보면 물의 누구에 따라 깊이에 따라 누가 들어갈 수 있는 얘들아? 그렇죠. 빛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얘는 무슨 빛이에요 얘들아? 푸른색 빛으로 에너지가 뭐하다 그랬지 얘들아? 많고 파장이 짧다 그랬죠. 얘는 무엇해요 얘들아? 길고 에너지가 작아요. 우리가 물속 깊은 곳으로 가면 밀도가 뭐예요 얘들아? 높아져요. 뚫고 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얘들아? 어려워요. 에너지가 좀 더 뭐한 애가? 센 애가, 많은 애가 무엇할 수 있을까요 얘들아?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적은 무슨 광 얘들아? 적색광 어디까지 갑니까 얘들아? 표면까지밖에 빛이 도달하지 못합니다. 햇빛이면 다 바닷속으로 똑같이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물속으로 들어갈 때 백색광이라는 태양이 가지고 있던 그 안에 수많은 파장 중 적색광은 저기까지야.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무슨 광이야 얘들아? 황색광이야. 됐을까요?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게 누굽니까 얘들아? 그렇죠. 청색광이 됩니다.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색광은 표면부터 깊이 있는 곳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제가 활약하는 곳이 결국 여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광합성을 할 때 식물이 누구를 흡수해요? 빛을 흡수해요. 역시나 이 빛이 영향을 미치는 건 물속에 있는 누구예요 얘들아? 광합성을 하는 생물 해조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해조류는요
나한테 없는 색을 흡수해요. 자, 만약에 선생님 옷이 빨간색이야. 이 옷이 왜 빨간색으로 보여? 빨간색이라면 받은 빛 중에서 이 형광등 안에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빨간색은 내 옷에 해당하죠. 필요 없어요. 무엇합니까? 반사합니다. 그래서 내 옷에서 튕겨나가서 빨간 빛이 니네 눈 안으로 들어오면 니네는 내 옷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야. 그럼 나머지 주노초 파남보는 어떻게 돼? 내 옷에 없잖아. 그럼 내가 무엇하는 거야? 흡수하는 거야. 우리는 내 몸의 색깔과 반대의 색깔을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적색광을 흡수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얘들아? 녹조류예요. 누구라고요, 얘들아? 녹조류가 흡수합니다. 그러면 황색광을 흡수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얘들아? 갈조류 이런 애들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얘네들을 흡수하는 애들이 무슨 조류가 되는 거야, 얘들아? 홍조류 이렇게 되는 거야. 됐을까요? 자, 그럼 녹조류에 해당하는 애들이 누가 있냐면요, 얘들아. 파래 같은 애들이 있어요. 시장 가보세요. 1,000원에 파래가 4묶음이나 돼요. 왜 그래요, 얘들아? 표면의 바다에 뜰채로 그냥 뜨면 돼. 그러니까 비싸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갈조류가 누가 되는 겁니까, 얘들아? 다시마.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얘들아? 미역. 이런 애들이 갈조류야. 그 다음에 홍조류가 누가 있어요, 얘들아? 좀 더 비싼 누굽니까, 얘들아? 김. 이런 애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 누굴 볼 수가 있어요, 얘들아? 요렇게 해서 지금 얘네들 빛의 파장에 따른 생물의 종류가 달라짐을 볼 수가 있었어요. 됐을까요? 그치? 아, 이렇구나. 자, 빛의 영역 중 2가지 영역에 따라 생물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본 거고요. 청색광을 여기서부터 다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홍조류가 표면의 바다에는 홍조류가 없다 하면 안 됩니다. 홍조류는 표면의 바다에도 있고 여기에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정신 차리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요. 세 번째 1조 시간으로 들어갈 거야. 무슨 시간이라? 1조 시간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1조 시간은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좀 알아봅시다. 자, 1조 시간이 누구에 영향을 주느냐? 식물에게는요. 꽃이 피는 누구예요, 얘들아? 개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 내가 빛을 받았더니 잘 자고 빛을 덜 받았더니 못 잤어. 그치? 빛을 받는 거에 되게 큰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호르몬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 이들의 자식을 낳는 누구야, 얘들아? 생식에 영향을 주더라는 거야. 식물의 경우에는 개화를 해야 씨가 떨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그 개화를 통해서 생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 결국 동식물에게 모두 같은 영향을 주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언제요? 계절 중 봄이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합니까, 얘들아? 1조 시간이 길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다음에 언제가 되면 가을이 되면 1조 시간이 짧아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짧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봄에 개화하고 가을에 개화하는 누구야, 얘들아? 식물이 따로 있다라는 거야. 꽃은 다 봄에 피는 거 아니었어? 생각 없이 들으면 우리가 생각 없이 살다 보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가을에도 꽃은 개화를 하더라는 거지. 봄에 개화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냐, 얘들아? 뭐 선생님이 프린트에는 수선화, 보리 이런 애들을 써놨거든요. 자, 보리, 뭐 붓꽃,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얘들아? 시금치. 그래서 애들이 이거 외우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자, 너네 오류거리 무슨 고개야? 보릿고개라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죠. 가을에 무엇해서 쌀을 수확해. 그거 얼마나 먹겠어, 옛날 사람들이. 저장 기간도 짧아서 막 벌레도 생기는데. 그래서 그걸 먹고 나잖아요. 무엇합니까, 얘들아? 1, 2월에 막 2, 3월에 무엇으로 버티는 거야? 부황작물로 버티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4, 5, 6월로 오면 보리로 버티는 거야. 그런데 무엇합니까, 얘들아? 그 해 뭐 상황이 좋지 않으면 보릿고개, 보리를 먹어야 되는 기간이 뭐해질 수 있어, 얘들아? 길어질 수 있어서 그때를 보릿고개라고 하는 거죠. 보리가 무엇입니까, 얘들아? 봄에 이렇게 개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얘들아? 붓꽃, 시금치. 그러니까는 봄에 시금치 많이 나오니까 봄에 소풍 가잖아요. 김밥 싸가지고. 그쵸? 자, 그 다음에 가을에 어떻게 돼요, 얘들아? 가을에 코스모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치?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국화가 있어요. 됐나요? 근데 국화는 세상에 장례식 갔더니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볼 수 있어. 그럼 무슨 얘기야? 가을에만 개화하는 게 아니잖아. 그건 아니라요. 가을과 같은 환경을 조성해서 무엇합니까? 국화를 재배하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얘들아? 동물로 들어갑니다. 자, 동물로 들어가면 누굴 볼 수가 있냐면 시끄러운 애들이 봄에 막 활동하고 생식을 해. 걔네들이 누구냐면 누가 있어요, 얘들아? 꾀꼬리. 그 다음에 누구예요, 얘들아? 종달새. 여기 시끄러운 애들이 1조 시간이 길어질 때 생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1조 시간이 짧아질 때 누구예요, 얘들아? 송어.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노루.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을에 송어가 잡혔는데 얘가 산란식이야. 그럼 놔줘야 돼? 안 놔줘야 돼? 놔줘야지 개체수가 많아질 수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1조 시간에 관련된 탐구 내용을 좀 볼 건데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봄에 개화하는 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루에 빛을 받는 시간이 길 때 개화하는 식물을 장일식물. 이런 애들을 우리가 무슨 식물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단일식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얘네들에게 빛을 비춰서 개화 여부를 우리는 알아볼 거예요. 자, 빛을 비춰서 무슨 여부를 알아볼 거예요? 개화 여부를 알아볼 겁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을 기준으로 빛을 비춰주지 않는 시간을 우리는 깜깜하게 유지해주는 시간을 암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빛을 비춰주는 시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밝은 시기 무엇합니까? 얘들아, 명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장일식물과 무슨 식물이 있어요? 얘들아, 단일식물. 사실 선생님은 어렸을 때 빛을 받으면 다 꽃이 피는 줄 알았어. 그런데 보니까 어쨌든 빛을 받는 시간이 길었어. 장일식물 무엇합니까? 얘들아, 개화를 해요. 단일식물 개화를 안 해요. 됐나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얘가 왜 개화 안 했지? 얘 빛을 비춰줬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암기를 뭐하게 해줬어? 얘들아, 길게 해줬어. 그 다음에 명기를 뭐하게 해줬어? 짧게 해줬어. 그랬더니 얘는 개화를 안 했는데 얘는 개화를 하더라는 거야. 아, 식물도 진짜 다양하네. 선생님 교실에서 수업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해. 그것처럼 누구도요, 얘들아, 식물도 다양해. 어떤 애는 잠을 좀 적게 자야 꽃을 피워. 햇빛을 많이 받는 게 장땡이야. 근데 얘는 햇빛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잠자는 게 더 중요하네. 길게 자야지 활동할 수 있는 애가 무슨 식물이야? 단일식물이야. 이해 가죠? 그래서 얘는 잠을 많이 자야 돼. 그랬구나. 그러면 만약에 무엇하게 됩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무엇하게 돼요? 이렇게 됐을 때, 네, 이번에는요, 선생님이요, 네, 암기를 길게 해줄 거예요. 무엇할 거예요? 명기를 짧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장일식물이 꽃을 안 피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뭘 질문을 하라서 선생님! 하고 잠깐 여기서 불을 켰어. 단 5분에 불을 켰어. 그런데 무엇했어요, 얘들아? 장일식물이 개화를 해요. 단일식물이 개화를 못해요. 선생님, 꽤 잠자는 시간이 길었는데 왜 얘는 개화하지 못하나요? 결국 끊어서 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9시간을 자는데 하루에 3시간씩 잘라서 잤어. 그러면 피로가 풀려 안 풀려? 그치? 얘한테도 중요한 건 뭐냐면 연속적인 암기의 시간이야. 중간에 잘랐지? 이때부터 얘는 무엇한 거야? 요거는 안 잔 거랑 똑같은 거야. 됐을까요? 그래서 얘는 개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단일식물에게 중요한 거 무엇합니까, 얘들아? 연속적으로 통잠을 자는 시간이 중요한 거야. 야, 그러니까 왜 니네 보고 일찍 자라고 하는지 알겠지? 선생님 괜찮아요. 저 5시간 자고요. 내일 학교에서요, 체육 시간에 자면 돼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1년 내내 피로를 풀 수 없습니다. 연속적으로 자고 공부를 해야 중간에 되게 졸릴 때 쉬는 시간에 1, 20분 잤을 때 그게 효과 있는 거지. 밤에 안 잤어. 선생님 저 분명 학교에서도 잤거든요. 계속 졸려요. 네, 통잠을 안 자서 그러는 거예요. 연속적인 암기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요만큼은 자야 돼 하는 암기 시간을 우리가 한개 무슨 시간, 얘들아? 암기 시간 또는 임계 암기, 한계 암기라고 얘기합니다. 한계 암기를 넘긴 상태에서 불을 켰어. 그럼 개화해. 근데 한계 암기를 넘기지 않고 불을 켰어. 그럼 무엇합니까? 개화하지 못합니다. 됐죠? 좀 더 인간보다 예민하지만요, 사실은 식물 다음에 동물이 탄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보면 우리도 어떻게 갈지 알겠죠. 그치? 선생님은 사실 요 내용이 내가 학교 다닐 때 생명과학 선생님이 수업했던 내용 그대로야. 아직도 기억에 나. 그리고 요 부분 있죠. 너네 생각보다 몰라서 이거 초등부 때 나왔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 이거 대답했다 틀렸거든. 왜냐하면 나는 뭐 이때 밤에도 뭐 식물이 광합성을 한다 뭐 그래서 내가 이제 대답했었던 게 있어. 이게 초등부 때도 나왔던 거야. 그래서 요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1, 2분만 쉬고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는지 할게요. 자, 이제 온도와 생물로 들어갑니다.
얘들아, 온도가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온도는요, 우리 생물의 몸에 무슨 대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얘들아, 물질 대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도는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으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화학 물질들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반응이 활성화되는 건 맞지만요. 여러분들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기 전 초여름에 몸이 활성화돼서 막 일주 시간이 길어지고 이러면 밖에 가서 놀고 싶죠. 그러다 완전 한여름 돼서 너무 더워지면 몸이 축축 처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지. 온도는 생물의 물질 대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봄에 나비가 되는 아이와 여름에 나비가 되는 아이 중 온도가 조금 더 높은 여름의 나비로 모습이 변하는 애들이 나비의 크기도 크고 색깔도 진한 상황이 돼요. 자, 그러면 이 물질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이 온도화 생물에서 첫 번째 우리는요, 누구야 얘가? 동물이 어떻게 무엇하느냐 얘가 온도에 적응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겨울이 되면 높은 산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을까지 미친 듯이 먹고 겨울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물들이 무슨 잠을 자죠 얘들아? 겨울잠을 자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겨울잠을 잡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누구도 있냐면 새들의 경우에는 온도에 따라 무엇합니까 얘들아? 그렇죠. 이동을 하죠. 위치를.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이제 온도에 대한 적응이에요. 자, 제일 동물의 정의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북극 여우와 그 다음에 무슨 여우예요 얘들아? 사막 여우예요. 표현을 조심해서 하세요. 국어적 표현을. 북극 여우 추워요. 사막 여우는 더운 곳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북극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북극곰 되게 크죠? 그런데 북극에 살고 있는 바다 표범도요, 일반 지역의 바다 표범보다 몸이 커요. 되게 추운 지방에 사는 애들을 보면 몸이 동글동글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난 곰을 되게 좋아해. 난 사실 동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야. 근데 내가 이제 유일하게 좋아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강아지와 이제 곰이야. 근데 이제 곰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찾아보는데 북극곰이 인가에 나타난 거야. 그래서 집주인이 나왔다? 곰만 하더라고요. 북극에 살고 있는 집주인은 정말 북극 곰만 했어요. 그래서 곰이나 그 사람이나 별반 차이 없이 둘 다 위협적으로 보였어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래서 곰이 그 인가에 와서 이렇게 철조망이 있는데 탁 매달렸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갔는데 얼추 가까이 가보면 배는 그 아저씨가 더 많이 나온 듯한 이런 분위기였어요. 자, 추운 동네 살면요, 보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몸을 둥글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피부 안에도 안에 숨겨진 세포층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니까 본초적으로 내 몸에 정말 지켜야 될 기간의 온도가 잘 유지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팔뚝이 이렇게 두껍지, 그러면 같은 피부 안에 무엇 돼요, 얘들아? 층층이 쌓여있는 세포가 많기 때문에 보온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추운 데 사는 애들이 땡글땡글 몸의 부피가 뭐한 편이죠, 얘들아? 큰 편이에요. 사막여우는 커요, 작아요, 얘들아? 좀 작아요. 그래서 몸을 얄쌍하게 만들어 놉니다. 자, 몸을 얄쌍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자,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 안 넓어? 넓어. 뚱뚱하면 어떻게 돼요?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이 좀 좁아. 그래서 뭔가 통풍도 좀 안 될 것 같고 그래. 그런데 선생님 한여름이 왔어요. 되게 더운 여름이야. 내 몸의 부피는 안 변해. 요대로 요 사이즈야. 요 상태에서 한여름이 오면 내가 이렇게 움츠리고 다녀요? 벌리고 다녀요? 선생님 이렇게 벌리고? 난 이렇게 다녀요. 그러면 겨드랑이가 시원해져, 안 시원해져? 시원해지지. 그래서 우리가 여름이 되면 친구들도 붙지 않아요. 그치? 이렇게 떨어져서 걷거나 또는 나도 일부러 몸을 좀 이렇게 피고 다니고 겨드랑이를 좀 올리고 있으면 체육 시간 끝나고 나면 시원해, 안 시원해? 시원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피에 대한 누구의 비율 얘들아? 표, 면, 적의 비를 달리하게 되는데요. 사막여우는 되게 덥죠. 그래서 몸을 얄쌍하게 해서 최대한 많은 세포가 공기 중에 접촉해서 드러나게 합니다. 그럼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죠. 그래서 표면적인 비가 무엇해요? 커요. 부피에 대해서. 얘는 부피는 근데 표면적이 뭐예요? 얘가 작아요. 됐나요?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피부 안에 꽝꽝 세포들을 많이 채워놓죠. 펭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체온에 관련된 부분 중에 하나가, 신체 기관 중 하나가 어디예요? 귀예요. 그래서 북극여우는 귀가 뭐예요? 작아요. 귀마개 하면 되게 따뜻하죠? 자, 얘는 귀가 무엇해요? 얘들아? 커요. 열 에너지를 잘 발산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몸의 무슨 부위 얘들아? 말단 부위인데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발이라고 생각해봐. 겨울에 그 북극에서 추워 죽겠는데 그 빙하에 요렇게 발을 디디는 게 춥겠어? 요렇게 발을 디디는 게 춥겠어? 피는 거야? 웅크리는 거야? 피는 게 훨씬 더 열에너지 손실이 크겠죠. 그래서 북극여우 같은 애들은요 몸의 말단 부위, 어머 몸은 뚱뚱한데 발은 작아요. 말단 부위가 뭐예요 얘들아? 작아요. 말단 부위가 뭐예요? 커요. 펭귄 생각해 보세요. 남극 펭귄 이런 애들 보면 발이 뭐해? 작아. 그래서 걔네 맨날 뭐해? 넘어지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게 북극여우와 사막여우예요. 그래서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작다,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무엇하다? 크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요. 누구의 적응? 식물에 무엇이 있어요, 얘들아? 적응이 있는데요. 식물의 경우에는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요. 우리 지금 가을이 됐더니 낙엽이 막 떨어지죠? 그치?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무가 있을 때요. 나뭇잎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겨울에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추워 죽겠는데 나뭇잎이 많이 붙어 있으면 공기와의 접촉 면적이 넓어서 계속 열에너지 손실이 커지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게 됩니까? 체온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온도가 변하는 지역에서는 낙엽수들이 생존을 하고요. 그 다음에 툰드라 지역 같이 추운 지역에는요. 자, 풀이 있는데요. 털송이 누구라고 해서 풀이라고 해서 표면에 뭐가 나 있어요, 얘들아? 털이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사계절 나뭇잎이 붙어 있는 상목수의 경우에는 무엇이에요, 얘들아? 상목수의 큐티클층이라고 얘기해서요, 얘들아. 나뭇잎을 봤더니 표면에 광택이 있어. 우리 손톱에 있는 광택처럼. 요걸로 보온을 좀 해주더라라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물의 적응이 온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가 남았냐? 물과 누가 됩니까? 얘가 생물이 남았어요. 자, 물과 생물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바로 무엇이냐면, 야, 물이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누굴 생각하셔야 돼요, 얘들아? 체온 유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자, 두 번째, 얘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녹여주는 용매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 몸을 돌아다니면서 무슨 순환, 얘들아? 물질을 무엇해줘요, 얘들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 물에 대해서 말하자면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뭐 농도 조절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물과 생물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 자, 첫 번째 누가 있어요, 얘가? 동물의 적응이 있습니다. 동물이 물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 물이 많은 곳에서는 좀 동물은 괜찮아요. 물이 적은 곳이 문제죠. 자, 그러면 물이 적을 때 최소한 몸에서 날아가는 물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수분 누구를요, 얘가 증발을 무엇하는 애가 있어요? 방지하는 피부를 가진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누가 있게 되냐면 수분 누구를요, 얘들아? 손실을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최소화시키는 생물들이 있어요. 인간의 경우에는 수분 증발을 방지하게끔 만들어 놓은 피부 자체는 아니에요. 수분 증발이 원활한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는데 그렇지 못한 동물의 경우에요. 대표적인 게 곤충이에요. 그래서 곤충 있죠. 곤충은 누굴 갖고 있냐? 키틴질 누굴 갖고 있어, 얘들아? 외골격을 갖고 있어. 어떤 느낌인지 알지? 곤충의 외골격. 딱딱하죠, 피부가. 그쵸? 얘네들은 칼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얘네들은 날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 방광 같은 거 있으면 곤란해요. 물을 담고 있는. 그러니까 가뜩이나 몸에 물이 없는데 이 상태에서 날아가면 곤란하니까 키틴질 외골격으로 수분 증발을 방지하는 거야. 됐을까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얘가? 파충류. 그쵸? 파충류 같은 경우는 누굴 갖고 있어요, 얘들아? 비늘이라는 피부를 갖고 있죠. 만져보면서 깔끔깔끔합니다. 파충류가요, 양서류에서 파충류로 넘어오면서 완벽하게 건조함에 적응한 생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요, 조류. 그 다음에 누구요? 파충류. 알을 까놓고 돌아다니죠? 얘가요, 수분 증발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는 누구요, 얘들아? 탄산칼슘 누가 있어요, 얘들아? 껍데기. 맞죠? 달걀 껍데기. 이런 것들은 수분 증발을 방지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리고 아까 여기 큐티클층이 있죠. 이거는요, 물에도 적응한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사실 비가 잘 오지 않잖아요. 수분 증발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큐티클층은 동시에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막에 가면 누굽니까 얘들아? 낙타가 어떻게 하냐? 소량의 진한 오줌을 배설합니다. 소량의 무슨 오줌을 얘들아? 진한 오줌 배설은 해야 되는데 수분은 나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물은 내보내지 않고 최소한 배설하는 성분들을 막 거기다 실어서 내보내니까 소변의 색깔이 굉장히 진하고 성분의 농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낙타만요?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막에 가잖아요. 내가 원치 않게끔 내 몸에 전신에서 계속 뭐가 일어나요? 증발이 일어납니다. 뇌하수체는 빠르게 그걸 인지하고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소량의 진한 오줌을 배설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두 번째 누구의 적응이 있어요 얘들아? 식물의 적응이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식물의 적응이 있죠. 자, 식물의 적응. 식물은 물 없이 못 살죠. 물이 있어야 강합성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일반적인 지역에서 사는 육상 누가 있어요 얘들아? 식물이 있고요. 물속에서 사는 무슨 식물 얘들아? 수생식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건조한 지역에서 사는 무슨 식물이 있어요 얘들아? 건생식물이 있습니다. 자, 육상식물 같은 경우에는요 반드시 물을 흡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 물을 흡수하는 기관이 누가요 얘들아? 뿌리가 무지하게 발달되죠. 근데 광합성은 나뭇잎에서 하죠. 그러니 나뭇잎까지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줄기도 발달하고요. 그렇죠. 나뭇잎도 발달하죠. 즉 육상식물은 결국 뿌리, 줄기, 누구요? 잎의 구별이 뚜렷해요 안 뚜렷해요? 굉장히 뚜렷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생식물 어디에다가 얘들아? 물에다가 몸을 무엇합니까? 거의 담궈놔요. 나뭇잎만 겉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다 보니 이 친구가요 누구에다가 얘들아? 물속의 토양에다가 뿌리를 박아버리면 얘는 흐르는 물에 부러져 버려요. 따라서 뿌리를 무엇하게 합니까 얘들아? 이렇게 해서 약하게 수염뿌리를 달고 있고요. 대신 이 친구도 이산화탄소와 누구예요 얘들아? 산소의 원활한 무슨 이동 얘들아? 기체 이동을 위해서 잠겨있는 부분에 무슨 조직이 발달합니까 얘들아? 통기 조직이라고 해서 기체가 이동할 수 있는 조직이 굉장히 강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건생식물로 들어가요. 무엇합니까 얘들아? 건조한 사막 같은 데 사는 애들이야. 평소에 물을 무엇하고 있어야 돼? 갖고 있어야 돼. 땅속이라고 해서 물을 얼마나 흡수할지 몰라. 땅속도 사실 사막은 진짜 뭐 해야 돼 얘들아? 깊은 곳을 파야지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들은요 몸에 무슨 조직을 갖고 있어요 얘들아? 저수 조직을 갖고 있어요. 됐나요? 그리고 나뭇잎도 넓으면 안 돼요. 나뭇잎도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구처럼 바뀌었어요 얘들아? 가시처럼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저수 조직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육상식물, 수생식물, 건생식물이 물에 적응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에 알아둬야 될 게 마지막은 아니군요. 네 번째 이제 누구예요 얘들아? 토양과 누가 됩니까 얘들아? 생물입니다. 사실요 토양은 여러 가지 양분 특히나 무기 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토양 속에 그 흙 속에 있는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요 밖에서 막 흙 만지고 놀고 오면 엄마가 미친 듯이 애를 끌어다가 무엇하죠 얘들아? 손을 씻기죠. 그치? 표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심토.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토양에 대한 부분인데요. 표면의 토양은 사실 공기와 접해 있는지라 공기층이 잘 섞여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표토 밑으로 가면 무엇합니까 얘들아? 토양의 밀도가 좀 높아지면서 수분도 함유하고 있지만 사실은 공기가 투입되기는 좀 적죠. 그런데 엄마가 손을 막 씻긴 이유는 세균 때문이에요. 자, 왠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동네 저 모래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에요. 그 안에 누구 있어요? 세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이 없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표토에 있는 세균이 어떤 애들이냐? 아무래도 표토의 토양은 기체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보니까 조알 호자, 공기 기자, 무슨 성 세균 얘들아? 호기성 세균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공기가 거의 없거든요. 자, 싫어할 혐자, 혐기성 누구예요 얘들아? 세균, 그쵸? 그래서 기체를 혐오하는 애들이 저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너무 저런 세균들이 또 나중에 무언가의 물질을 분해하는데 활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체가 없는 상황에서도 분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여기에 생존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누굽니까 얘들아?
공기와 누구로 들어가요? 얘들아 생물로 들어갑니다. 공기와 생물에서 공기의 경우에는 우리가 누굴 볼 수가 있냐면 사실 공기 다 똑같이 있어요. 문제는 높은 산이에요. 히말라야 산맥 근처에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밑에 사는 사람들 뭐라고 하던데.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사실 선생님은요. 내가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27층 아파트 27층에 올라갔어. 근데 선생님은 진짜 감각기관이 예민한가 봐. 난 귀가 아팠어. 27층에서. 그러니까 난 T-익스프레스는 못 타. 자꾸 누가 타자 그러는데요. 선생님 정말 싫습니다. 왠지 난 좀 재수가 없는 편이어서 내가 타면 부러질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자, 내 친구가 이러는 거야. 에버랜드가 너한테 그 보상금을 줄 거야. 죽고 나서 보상금 받아 뭐해? 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절대 나도 못하고 내 애도 못하게 합니다. 근데 어쨌든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갔더니 귀가 뭐해? 아픈 걸 느껴. 아, 27층만 돼도 그렇구나. 사실 비행기 타고 이동할 때 선생님이 젊었을 때 모르는데 지금은 훨씬 심해요. 그래서 귀가 아프더라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공기의 양이 많아요, 적어요, 얘들아? 적어요. 많이 적어요. 그러면 숨 쉴 때 무엇 하죠, 얘들아? 공기 자체가 적은 거예요. 산소만 적은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 우리는 숨을 쉬었을 때 무엇 해야 됩니까, 얘들아? 최대한 많은 양의 산소를 뭐야 돼요? 흡착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사는 사람들, 얘들아?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 무엇 합니까, 얘들아? 적혈구수가 무엇 합니까, 얘들아? 적혈구수가 일반인보다 뭐예요?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평지로 내려와. 그럼 어떻게 돼? 줄어들어. 적응이야, 말 그대로. 고산지대 가서 생물은 이런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거야. 그래서 환경에 따라 생물들이 달라지는 거 맞아, 틀려, 얘들아? 다 맞죠? 보니까 어때요? 환경에 따라 여러분들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좋은 환경이나 조금 더 나와 맞는 환경과 뭐 주변 사람들의 소통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지. 맞을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누구는 끝난 거예요, 얘들아? 요 파트는 끝난 거야. 그치?